영화 같은 현실에 공포 늦은 밤의 지하철. 언제나 퇴근은 힘들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일하는 강민은 매일같이 지하철로 퇴근했다.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 보니 사람이 드문드문한 지하철을 타는 건 그다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그날은 회식이 길어져서 예상보다 더 늦은 시간에 퇴근길에 올랐다. 시계의 시침은 이미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강민은 이상할 정도로 적막한 공기가 느껴졌다. 평소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승강장은 오늘따라 음침하게 느껴졌다. 강민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열차를 기다렸다. 몇 마디 한 후배들과의 카톡 대화를 마무리 짓고 이어폰으로 흘러나오는 음악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막차 시간이 가까워져서인지 주변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이따금 발자국 소리만이 긴 복도를 울렸다. 곧이어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왔다. 문이 열리고 강민은 습관처럼 주위를 살핀 후 텅 빈 객실에 올라탔다. 방문이 닫히고 곧 전철은 서서히 출발했다. 차가 움직이자 강민은 조용히 두 번째 칸으로 옮겨가 앉았다. 앞쪽 칸에서 굉장히 기묘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칸도 그다지 느낌이 좋지는 않았다. 자신이 있는 칸은 정말로 아무도 없어 보였다. 강민은 잠시 눈을 감고 음악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러다 곧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다. 저 멀리 칸의 끝부분에서 어떤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가 싶었지만 그 형체는 점점 불분명하게 변했다. 가로등 불빛이 지나가면 그 존재는 순간적으로 형태를 띠다가도 다시 그림자 속으로 흐릿해졌다. 강민은 소름이 돋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는 건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실루엣에서 눈을 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어느 시점이 되자 실루엣이 조금씩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듯해졌다. 당황한 강민은 한 역에서 내릴 결심을 했다. 다가오는 역에서 재빨리 문 쪽으로 이동했다. 열차가 멈추자 그는 황급히 내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밤의 고요함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다음 열차를 기다리는 것도 두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대 방향의 열차를 타고 다시 한번 집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한참 후 다시 탄 열차에선 강민 외에 다른 승객이 아예 없었다. 매우 피로했던 강민은 이번에는 정말로 꼭 눈을 붙이고 싶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이번에는 객실의 다른 구석에서 어떤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점점 가까워지는 듯했다. 의아한 마음에 좌석에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강민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뒤로 검게 번진 실루엣이 보였다. 그 길고 길었던 집으로의 여정에서 강민은 그토록 생생한 공포를 느낀 적이 없었다. 역에서 역으로 이어지는 기차는 마치 끝없는 시간이 틈 속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지나 열차가 종점에 도착했을 때 강민은 재빨리 열차를 빠져나와 집으로 뛰었다. 그 이후로는 항상 조금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만약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하게 되어도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 그날의 지하철은 어떤 루머나 소문보다도 더한 현실의 공포로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 두 번째 이야기였으나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민수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교내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채팅방에서는 늘 이상한 소문들이 떠돌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 뒷산에 있는 구석진 산책로 이야기였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민수였지만 오늘따라 뒷산으로 향하는 발길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야 진짜 거기 귀신 나온대. 너 무섭냐? 민수의 친구 지원이 겁주듯 물었다. 민수는 겁을 먹긴 했지만 내심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 그냥 소문인 것 같아. 한번 가보자. 민수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다. 지원은 물론 다른 친구 준호도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동의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즈음 세 친구는 학교 뒤쪽에 있는 산책로로 향했다. 구석진 산책로 입구에 다다랐을 때 이미 해는 산 너머로 내려가고 있었고 주변은 금세 어두워졌다. 친구들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히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산책로는 긴 세월 동안 방치된 듯 잡초가 무성했고 길 자체는
몹시 울퉁불퉁했다. 걷는 동안 친구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풀려고 애썼지만 이내 한기가 돌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찰칵 찰칵, 마치 철사나 체인을 질질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다. 세 친구는 멈칫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뭐지 이 소리? 준호가 속삭였다. 그들은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단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느낌만 받을 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에 휩싸여 세 친구는 동작 그만 상태로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들을 향해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돌진해 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반사적으로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중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 무엇이 따라오는지 감지하려고 애썼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지원의 외침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세 친구는 헐떡이며 달렸고 산책로의 출구가 보일 즈음에야 그 무언가의 느낌이 사라진 듯했다. 마침내 학교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그제야 멈춰설 수 있었다. 등굣길의 학교를 다시 지나치면서도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친구들은 전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돌렸다. 그날 이후로 구석진 산책로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하찮은 유머가 아니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그리고 몇 주 벼랑간 학교 게시판에 이상한 전단지가 붙여졌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걱정될 때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더욱 안전할 것입니다. 전단지 아래에는 해당 지역 방범대를 담당하는 사람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민수는 그 내용을 보고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들이 들었던 소리가 악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는 이야기의 끝을 혼자서라도 확인해야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용기를 내어 그 산책로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우연히 불빛이 깜박이는 모습을 목격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쪽으로 다가가 보자 그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산책로 끝에는 오래된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 주변엔 절대 지나가지 마시오 라는 경고문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곳에 서서 민수는 전율을 느꼈다. 그날 밤 자신들이 달아났던 그 무언가는 단지 허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며 다시는 그 산책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과연 그날의 소문은 악몽으로 끝나버린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 민수는 두려움을 안고 학교로 돌아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끝내 그의 마음속에 그날 밤의 경험은 잊힐 수 없는 공포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매일 학교와 집 그리고 도서관을 오가며 바쁘지만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미 막차 시간이라 버스에는 나와 기사 아저씨뿐이었다. 버스는 어느덧 산길에 들어섰다. 이 지역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산길에서는 버스가 오래된 터널을 지나게 된다. 그 터널은 귀신 터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오래된 전설에 따르면 몇 년 전 이곳에서 큰 교통사고가 있었고 그때 죽은 영혼들이 떠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었기에 그냥 흘려듣곤 했다. 터널 안은 보통 음침하고 어두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어둠이 느껴졌다. 버스 안의 불빛도 이상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차창 너머로 터널 벽을 바라보았다. 그때 벽에 무언가가 보였다. 처음엔 내 눈에 뭐가 들어간 줄 알았다. 영롱하게 허공에 뜬 얼굴 같은 형상이 벽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실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나는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봤다. 이번에는 훨씬 더 분명했다. 피투성이의 여자가 구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오싹함이 몰려왔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나 현실적이었기에 도망칠 수 없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버스기사 아저씨도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했다. 학생, 괜찮아? 기사님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나는 창문을 두드리려다 순간 창문을 통해 밖을 보게 되었다. 터널의 끝이 보였지만 그곳엔 신호등이 있었다. 그런데 그 빨간불이 아니었다. 핏빛처럼 붉고 강렬했다. 그것은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다. 버스는 서서히 터널에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버스의 문 쪽에 기묘한 형상이 서 있었다. 이번에도 피투성이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만 살아남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몇 년 전 이 터널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가 머리를 스쳤다. 어렴풋이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났다. 10년 전에 한 젊은 남자가 대형차와 충돌하여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건.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그 젊은 남자 혼자였다는 사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환상일 뿐이라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서 나는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도 그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속삭이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간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잊으려 했으나 버스를 탈 때마다 그 터널이 떠올랐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다들 미신이라며 비웃었지만 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한다. 버스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묘한 기운과 항상 나를 쫓아다니는 그 근자. 결국 나는 다른 길을 찾아 집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지금도 가끔 그 터널을 지나칠 때면 소름 돋는 기분이 든다. 언젠가 그 여자의 원혼이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말이다.